네, 그러면 오늘 장 뭘 보고 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건우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살펴봅니다.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는데 경제 지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PC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어떤 수준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김건우 전문가님 준비를 해주셨는데 인플레 압력이 완화됐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네요.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내용 일단 보자라면 사실 결과치 이미 다 나왔잖아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예상치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 보자라면 헤드라인이 이제 2.5 정도 예상을 했고 근원이 이제 2.8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 그대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예상치 수정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 이제 예측했던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 그리고 몇 번 내릴 것인가, 또는 이 기조가 바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테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금리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래프를 좀 준비했는데 보면서 좀 이야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드워치 기준으로 해서는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61%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 이 정도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PC 물가가 이제 발표가 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파월의 발언이 그럼 어떻게 나왔는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냐면 사실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언가 예상에 부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당연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가 미 경제 흐름이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무래도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했고 지금 파월 의장도 앞으로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끔 만드는 정도의 의견을 냈다라고 좀 판단하고요. PC 지표는 결과론적으로 이 금리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예상된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혹시 이제 화면에 준비가 될까요? 안 되면 제가 좀 말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직전 6개월 대비해서 이제 수지 변동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미경제연구소 엠버에서 이제 발표하는 침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 지표상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5%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6개월의 수지 변동 사항이 마이너스 5%를 이탈하게 되면 보통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면요, 마이너스 5% 이탈한 게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초반 이제 닷컴 버블 때 경기 침체가 잠깐 왔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왔었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정확하게 이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2022년에 이 마이너스 5%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마이너스 5%가 이제 0%까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회색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구간 표시되어 있는 그 네 번의 빨간색 라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빨간색 라인이 마이너스 5%인데 이탈했던 경우들이 다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자 보면 2022년도 이제 이탈을 했죠. 다만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좀 특이한 현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대응보다는 지금 앞으로의 금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또 미국 경제가 올해 뭐 연착륙한다, 경착륙한다, 경기 침체 들어간다. 작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보다 금리 쪽에 계속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PC 물가지표 그리고 이에 따라서 파월 의장의 발언 나온 부분들 점검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증시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손여로 팀장이 준비했습니다. 성장주 투심 체크가 필요하다. 오늘 봐야 될 부분으로 성장주 투심 체크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확실하게 우리가 화수목이라고 한다면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월요일과 금요일은 섹터도 당연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한 주의 시장 전략, 그다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략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시장이 다룰 수 있는 테마가 많지 않습니다. 저번 주부터 시장 브리핑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집중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이번 주 어떻게 움직일까? 이번 주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지표는 저번 주 금요일 PCE, 토요일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 분은 안 계실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김근호 전문가님은 저도 첫 번째 이슈로는 PC를 준비했지만 앞서 7시 방송에서도 PC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나의 투자 전략에 녹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뉴스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물가가 안 잡혔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어떤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로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는 수치가 조금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명한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전년 동기, 전월 동기 대비했을 땐 지표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넓게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러어 사태가 발생하면서 물가가 가격이 상승했던 변동폭 대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저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PC 발표 전에는 PC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잡히지 않을 것이다. 0.4% 오르는 2.8%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혹시라도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FOMC 이후에 나왔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했죠. 그 다음에 PC가 높게 나오면서 불구하고 6월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3번 이상의 3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전으로서 이제 금요일이 뉴욕 시장이 휴장이었고 그다음에 선물 시장까지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이번 주 시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말 내려놓고 투자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물 시장도 선물 시장도 가만히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움직이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원, 그다음 달러라면은 44,00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시장이 개장하는 걸 보고 뉴욕 시장이 개장하는 걸 보고 투심이 어떻게 변할지 보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행히도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어떤 중소형주는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었고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까지도 외국인의 순 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에 따라서 여전히 좀 투자가 유효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서도 AI 소프트웨어나 로봇이나 2차 전지나 개별적인 수급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아직 매매를 못했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전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좀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 매매 다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후속 종목이 뭐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AI 소프트웨어나 로봇 쪽 이쪽이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사실 좀 하루에 5% 이상 움직이는 종목들 그다음에 저번 주에 이미 부각됐던 섹터도 조금 무섭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2차 전지나 전력 설비, 전선 이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 팀장님도 PC라든지 파월 의장의 발언은 우리 증시의 중립 변수, 기존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것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정확히는 정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 중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립과 긍정 사이. 근데 이제 저번 주 장세 같은 경우는 전약 후강 장세가 많았었는데 약세보다 강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철저하게 어떤 불확실성 재료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 하지만 내가 이 대한민국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대장은 들고 가겠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봅니다. 이번 주에 그럼 뭘 봐야 될까요? 바로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늘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열죠. 이번엔 4월 5일로 일정이 잠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이던스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평소와는 좀 다른 게요. 평소의 삼성전자와 요즘의 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워낙에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줬고 또 8만전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게 될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사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가 완전 중심에 있잖아요. 이런 지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램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인 상승이에요. 디램, 낸드 할 거 없이 둘 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선발을 끊었던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은 실적 발표를 내면서 반도체,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를 하고 있는 애들인데, 그럼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하는데, 이랬을 때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좀 별개로 움직였다라면 앞으로는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야기 드린다면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3월 한 달 동안 이야기 드렸던 건 디램 가격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HBM, CXL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들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HBM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후공정단에서는 주목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주목받지 못했던 전공정단, 그리고 전통 소부장은 사실 굉장히 약했습니다. 전통 소부장이 이제 올라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좀 시세를 내고 있고 단기 박스권은 다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은 오늘장 포함해서 이번 주 내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웬만하면 좋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 지표 보면, 그래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웬만하면 좋게 나올 건데, 여기에 중심에는 반도체 부문이 있거든요. 사실 작년 내내 이제 반도체 부문은 적자였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 그러다가 올해 이제 1분기, 지금 시점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흑자일지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예상치가 지금 2천억에서 9천억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전망하는 지금 시선이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되는 부문이고, 자,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제조업 BSI 전망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제 기업체가 특히 제조업 BSI니까 제조업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입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좀 낮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악화를 좀 예상하게 되고요. 100보다 높게 되면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100보다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전체 BSI 지수, 제조업 전체 BSI 지수 같은 경우는 99까지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반도체는 114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대를 좀 받지 못했던 곳에서 이제 막 단기 박스를 돌파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시세를 좀 감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컨센 같은 경우는 매출을 72조 정도, 영업이익 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돌파하게 되면, 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반도체 모멘텀이 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그뿐만 아니고, 삼성전자가 지금 mem콘 2024에서 집중되게 또 설명했었던 CXL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HBM 관련주는 한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CXL은 잠깐 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CXL도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또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체크해 보면서 오늘장 대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이 변수로, 그리고 그 이후에 확인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또 분석을 할지 저희가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는데요. 매출액은 72조, 영업이익 5조 컨센서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가이던스 발표기 때문에 부문별 실적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삼성전자 앞으로의 또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 이번 주 중요한 포인트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손여루 팀장이 보고 있는 부분은요, 대장주에서 주변주로 이제 순환매가 확대가 되는지 여부를 보자 해주셨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목은 그게 맞습니다만 저도 반도체 섹터를 볼 거고요. 오늘 반도체를 비롯해 성장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썸머타임 적용되면서 이제 뉴욕 선물 시장이 이제 변동 시간이 1시간 정도 변했지만, 다행히도 국내 시장 개장 전에 뉴욕 시장의 선물 시장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 대응하기 전에 뉴욕 선물 시장 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7시부터 데이터가 확인되고 있는데, 다우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 상승을 하는 부분이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플러스 0.5% 이상 상승 시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 기술주들도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정말 실적으로 확실하게 좀 보답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가 이제 러우 사태가 터지고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어떤 반도체 업황 불안이 생긴 다음에 약 3개 분기, 4개 분기 가까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적자 문턱까지 갔다가
다행히 좀 올라오는 모습.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론 실적 덕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도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통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HBM 쓸 실적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안정적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가이던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김근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 거의 5조 가까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거의 7천억에서 1조 가까이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서 빠르게 마이크론 실적 덕분에 실적이 강하게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실적 관련 이야기 나오기 전에 SK하이닉스는 워낙 엔비디아라는 든든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선 반영되는 부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한테 다소 좀 HBM3 관련해서 밀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수율 문제도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mem콘 2024라든가 어떤 GTC 2024에서 엔비디아에게 일부 신뢰를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 밀리지 않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관련했을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 좀 충분히 해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4월 5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흑자였기 때문에 퍼가 이미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이제 흑자가 전환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퍼를 보통 연간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 1분기를 토대로 이제 12개월 선행파부터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건데 정답은 없습니다. 투자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2개월 퍼가 얼마 나왔을 때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라는 정답은 없지만 저는 살짝 저평가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2,700이 넘어가면서 PBR 기준을 쓸 때도 1.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 2020년 전에는 퍼가 뭐 7, 8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퍼가 약 20에서 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70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말 실적을 반영을 하면 4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40%, 50% 받는 게 아니고 10에서 15% 받는다고 한다면은 40에서 예전에 8이었던 거에서 40에서 몇 퍼센트를 뗐을 때 한 14, 15 정도면 용인을 하겠는데 20에서 25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물론 제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저는 이런 뷰를 갖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 그런 수급 아래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말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누구도 고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런 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내가 투자를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변동성이 큰 쪽으로 내가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주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낙수효과 보는 종목군들의 순환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체크 포인트로 알아봤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김근우 전문가님은 예전에 3월 8일에 깜짝 저희 방송에 함께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종목도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알려주실까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오늘 반도체 막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 좀 준비했습니다. CXL 수혜주 오킨스전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CXL이 많이 쉬었다라는 점입니다. CXL의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 종목들이 좀 많이 쉬고 있고 엑시콘 정도만 좀 변동성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가 저는 한번 시세를 줬고 좀 쉬어줬던 오킨스전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말씀드릴 지점은 오킨스전자가 그럼 왜 CXL 관련주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DDR5 메모리 인터페이스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CXL 얘기 나올 때마다 좀 강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그런 순서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중요한 지점은 오킨스전자가 움직일 때 CXL이 같이 움직인다라면 좀 큰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킨스전자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거의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9,030원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목표 수익률 약 15% 정도 잡습니다. 1,500원으로 목표가 드렸으니까 이후에 도달하면은 또 눈높이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맞춰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오킨스전자 알아봤고요. 손여로 팀장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SNS텍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이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인 이제 블랭크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합니다. 포토 마스크 같은 경우 이제 노광 공정으로 이제 회로를 그리는 이제 그려진 거고 그리기 전에 블랭크 마스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제 회로를 그리는 거죠. 이 반도체가 어떤 용도로 쓰일 거니까 어떤 데이터나 전류가 어떤 길로 흐르면서 전자파 간섭이 없게 그리는 그런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SNS텍 같은 경우는 뭐 블랭크 마스크뿐만 아니라 블랭크 마스크에서 이제 노광 공정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외부 물질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펠리클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투자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매매 잘하신 분들은 뭐 SK하이닉스나 SK하이닉스와 관련 있는 종목들, 하지만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는 종목이 상당히 좀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SNS텍 같은 경우는 주요 매출처도 삼성전자이고 2대 주주도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삼성전자 쪽에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을 이겨내는 종목들이 몇이 없습니다. 이런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훼손된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소재 관련 종목들이 심하죠. 하지만 SNS텍 같은 경우는 에로티베큐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한다면 2023년에 반도체 불황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안정적인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공정의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아지고 있고 회로는 밀집이 되고 있고 이 전자파를 간섭하고 있고 초고도 아랫나노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물질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SNS텍 같은 경우는 이 펠리클이 국내에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일본 기업이 좀 기술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SNS텍이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외국 기업이 갖고 있는 점유율을 뺏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 봤을 때는 뺏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는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한 이후에 21선과 60일선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근거에는 외국인의 수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월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목금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에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45,6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43,000원, 1차 목표가는 53,000원 잡고서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초가 정도에서 매수될 것 같습니다. 45,600원 주셨는데요. 지금 45,50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재 쪽에서 주종목 나왔습니다. 오킴슨전자 그리고 SNS텍 두 종목 추천주까지 알아봤습니다.